오늘은 김상훈님의 리듬이라는 책의 일부 내용입니다. 한 지인이 지방에 정근을 가게 됐다. 결혼 생활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것이다. 그는 밤이 되면 종종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걸 귀찮아했다. 여보세요? 응, 나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애들 다 들어왔어? 한 애는 들어오고 다른 애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왜요? 응, 그냥.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어요. 그러다가 큰 아들은 외국에 나가고 작은 아들은 지방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살게 됐다. 졸지에 텅 빈 집에 홀로 남게 된 아내는 밤이 되면 기숙사로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응, 엄마야. 왜 전화했어요? 그냥 잘 지내지? 아, 참. 엄마도 어제도 똑같은 전화 했잖아요. 그냥 궁금해서 걸었어. 또 할 말 있어요? 없어? 그럼 끊을게요.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아들의 말. 그녀는 그 말이 그토록 차갑게 느껴지는 줄 몰랐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허전함을 메울 길이 없었다. 갑자기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았다. 그러고 보니 지방에 정근한 남편도 외로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때마침 남편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는 너무나 반가웠다. 여보세요? 응, 나야.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잘 지내시죠? 응, 고마워. 심심하면 자주 전화하세요. 혼자 나가 있으니 외로우시죠? 가족들 목소리가 듣고 싶어. 그동안 제가 너무 차갑게 전화를 받았었네요. 용서하세요. 뭘, 반갑게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 고맙다니요. 당신도 많이 약해졌네요.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남편은 목이 메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도 코끝이 찡해졌다. 그동안 남편은 객지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 말 없으면 끊는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울었다. 그녀도 남편도 마음속으로는 어린아이였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을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할까? 늘 두려움에 떨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만 가지의 온갖 상황을 겪는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자칫 단 한 가지 상황만 잘못 판단해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예컨대 무지무지하게 바쁜 어느 날 황급히 길을 건너려는데 차가 고속으로 달려온다. 길을 건널까 말까 판단을 잘못하면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강도와 마주쳤을 때 상황 판단을 잘못해서 역시 생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될 때 빨간불을 켜 경보 신호를 보내는 게 바로 아미그달라다. 와칭에서도 잠시 소개한 아미그달라는 하버드 의대의 골먼 박사에 따르면 아미그달라가 위험을 가려내는 기준은 바로 이거다. 이 상황은 내게 유쾌한가 불쾌한가? 이 사람은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아미그달라에겐 나의 생존만이 유일한 관심사이다. 그래서 늘 자불안석이고 생존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느껴지면 무조건 빨간불을 켠다. 원시시대엔 호랑이나 늑대 등 물리적 위험에 빨간불을 켰다.
현대에도 강도, 폭력, 전쟁, 자동차 등 물리적 위험 요인은 존재한다. 하지만 더 무서운 괴물이 등장했다. 바로 경쟁이라는 심리적 괴물이다. 아미그달라는 남보다 덜 같거나 뒤져도 빨간불을 켠다. 남보다 덜 사랑받는다고 느껴도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상황이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면 파란불을 켜고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빨간불을 켜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잣대로 늘 남을 평가하고 심판하려 든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내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필레이 박사에 따르면 아미그달라가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0.01초에 불과하다. 아미그달라의 위험 신호가 켜지는 순간 부정적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머릿속에 날아든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선 상상 가능한 최악의 부정적 상황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뇌 과학자들은 왜 아미그달라를 원시적 두뇌 혹은 머릿속의 5세 유아라고 부를까? 정신 연령이 5세 유아 수준이기 때문이다. 분노, 증오, 슬픔, 절망, 탐욕 등 원시적 감정은 대략 5세까지만 성장한다. 그 이후엔 성장이 멈춘다. 대신 언어를 통해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미그달라는 5세 유아처럼 나밖에 모른다.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 맘에 들면 파란불을 켜고 내 맘에 안 들면 빨간불을 켠다. 아미그달라는 분명 생존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너무 집착하는 게 탈이다. 남에게 뒤져도 위험, 남에게 무시당해도 위험, 남보다 적게 가져도 위험, 자신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아도 위험 신호를 켜댄다. 그러다 보니 하루 평균 5만 가지의 생각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은 무성한 잡초처럼 부정한 생각들로 가득하다. 부정적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심신이 병든다. 우리 몸이 온갖 스트레스로 병들고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한 것은 부정적 생각 때문이다. 이처럼 부정적 생각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면서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오히려 생존을 해친다.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부정적 생각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부정적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리듬을 맞춰주면 리듬을 타고 끌려 나온다. 심리치료의 원리도 리듬을 맞춰주는 것이다. 전 온종일 혼자 지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외롭군요. 외롭다는 생각이 털려나가기 시작한다. 다른 애들은 친구들이랑 함께 밥 먹으며 수다도 떠는데 저는 혼자 먹어요. 맞아요. 남들은 친구들이랑 밥 먹는데 나만 혼자 먹으면 정말 씁쓸하죠. 쓸쓸한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땐 제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겠군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계속 장단을 맞춰주다 보면 환자는 할 말이 없어진다. 외롭다는 생각이 동나버리는 것이다. 치과 의사를 하는 친구도 리듬 맞춰주기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서는 아이들을 보며 이렇게 인사한다. 치과 오기 겁나지? 오기 싫지? 고개를 끄덕이는 아이들의 얼어붙은 표정이 풀리기 시작한다. 드릴 소리가 들리면 마구 도망가고 싶지.
어때? 윙, 윙, 윙. 무섭지?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의사 선생님이 내 속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다. 그러다 보면 겁나고 무섭다는 생각은 몽땅 끌려 나오고 어느새 치료도 끝나버린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